네,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이슈가 눈길을 끌었을까요? 야인스톡 오늘의 이슈 공개합니다. 오늘의 이슈입니다. 갈대 같은 제약 바이오주입니다. 참 여자의 마음은 갈대라더니 최근에 시장에서는 이 제약 바이오주가 투자자들의 마음을 들었다 놨다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개인 투자자들의 경우에는 빚까지 내서 제약 바이오주를 사들였는데 변동성이 큰 주가에 하루 웃고 하루 울고 하는데요. 덱사메타손 관련주인 영진약품은 상한가 행진을 이어가다가 현재는 덱사메타손을 생산하지 않는다는 소식에 하루 만에 두 자릿수 급락으로 돌아섰고요. 신일제약 역시 6거래일 연속 상승세 이어오다가 하루 만에 반토막 났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주에 184% 급등했던 신일제약은 이번 주 들어서 이틀 만에 46.9% 떨어진 거고요. 신풍제약 역시 이달 들어서 주가가 폭등했다가 하한가까지 떨어지면서 이번 주에 31% 넘게 급락을 했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도 코로나 바이오 관련주는 희비가 엇갈리면서 변동성이 나타났습니다. 시제는 2분기 호실적과 체외 진단키트 주목 분위기 속에서 9.67% 오름세를 나타냈고요. 엑세스바이오는 신속 진단키트 세계 진출 기대감에 18% 뛰어 올랐습니다. 또 미국 제약사인 화이자 관련주로 제일약품이 주목받으면서 오후 들어 강한 반등이 나타났죠. 상한가 기록하고요. 신풍제약도 4.75% 상승을 하는데요. 또 모더나 관련주로는 AB프로바이오와 파미셀이 소폭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셀트리온 그룹주들 오늘 동반 하락하는 모습이었고요. 한미약품이 예상치를 하회하는 실적을 발표하면서 낙폭을 키웠습니다. 오늘 7.38% 하락 마감하고 이와 함께 한미사이언스에도 차익 실현 매물이 포착되면서 9% 넘게 급락합니다. 또 덱사메타손 관련주는 모두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국제약품이 3.7% 하락하고요. 영진약품도 2%, 또 부강약품까지 떨어지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바로 바이오주입니다. 정말 이 갈대 같은 바이오주의 마음은 지금 어디로 향해 있는 건지 앞으로의 흐름들 좀 체크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요일입니다. 이 두 분과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이광무 전문가님 그리고 최병훈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수요일입니다. 수요일이 한 주 가운데서 가장 지치는 날이다라고 하는데 여러분도 오늘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네요. 또 오늘 지수도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심적으로도 좀 부담이 되셨을 것 같은데 자, 그래도 오늘 이 두 분과 함께 내일을 또 함께 힘차게 달릴 수 있는 또 돈이 되는 정보들 전해드릴 테니까요. 1시간 동안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2부에서도 종목 진단 시간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종목과 매수가, 비중 계속해서 올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도 열려 있고요. 또 토마토TV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아자아자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435명 현재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나라신님이 초록색 잘 어울리시네요 하셨는데 어제 제가 계속 요즘에 분홍색만 옷만 입고 온다고 해서 오늘은 완전히 다른 색깔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 좀 머리도 볶았고요. 준비를 좀 하고 왔습니다. 자, 오늘도 계속해서 함께해 주세요. 강철졸보님 나나나 해주셨는데 오늘도 함께하고 계시는 거 제가 잘 보고 있어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까요? 오늘 제목이 딱 그거잖아요. 갈대 같은 제약 바이오주. 자, 이렇게 심하게 흔들리는 갈대가 최근에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바이오주들의 특히나 코로나 관련된 종목들 변동성이 굉장히 큽니다. 오를 때도 확실하게 오르지만 또 떨어질 때도 그만큼 또 확실하게 떨어지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자, 일단은 한 가지씩 이슈들 좀 살펴보면서 앞으로의 흐름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최근에 맨 처음에 우리 모더나와 관련된 소식부터 한번 짚어보도록 할까요? 자, 최근에 백신 치료제와 관련된 소식들 중에서 최근에 이 모더나에 좀 좋은 소식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모더나가 그렇게 큰 기업이 아니거든요. 글로벌 제약사 엄청 큰 데도 많고 화이자 같으면 크죠, 그죠? 근데 지금 미국 이제 백신 개발이 가장 속도가 빠른 게 미국하고 영국하고 중국이거든요. 네. 이 세 개 국가에서 뭐 중국은 뭐 한 달 뒤에 나온다고 이야기도 있어요, 그죠? 그러면 이제 모더나가 소형사가 이제 이렇게 아마 플랫폼 기술로 해서 신약 플랫폼 기술로 해서 빨리 만든 것 같아요. 글로벌 큰 제약사보다. 그래서 이제 몇 개월 뒤면 나올 걸로 보이고, 그럼 화이자 이 백신이 이제 속도전에서 빨리 임상도 빨리 끝내고 3상이 들어가서 예상보다 이제 빨리 허가를 해주고 판매를 해주면 뭐 10월이나 이렇게 될 걸로 보이는데, 그러면 네. 이제 백신만 나오면 많이 생산 안 되더라도 일단 희망이 전 세계한테 코로나가
종식된다 희망이 갖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백신 관련된 나온 이제 희망이 있고 그다음에 국내도 당연히 이런 백신 관련된 뭐 하면 내년에 완성이 되더라도 해야 되겠죠. 우리나라도 뭐 나중 내년에도 계속 필요하니까 그래서 그런 백신에서 실적도 기여되기 때문에 관련된 수의 실적이 나중에도 나오는 주식은 잘 안 빠져요. 그래서 이제 제목 우리가 이제 갈대 같은 뭐 제약 바이오주인데 사실은 네. 실적이 나온 주식들은 갈대 같지 않아요. 갈대 같은 주식은 정말 바람이 설마 해도 흔들리는 그런 제약사는 껍데기들 맞아요. 무늬만 바이오 제약이지. 네. 보세요. 시젠 3만 원 지금 20만 원도 안 빠져요. 그쵸. 알테오젠 안 오늘도 빠져요. 올랐죠. 네. 그죠? 그다음에 제넥신 안 빠져요. 그러면 이제 잘 모를 때는 시즌만 사면 되거든요. 돈만 생기면 시즌 샀으면 지금까지 올해 1월부터 아주 백신 코로나가 아직 해소가 안 됐어요. 백신 안 나왔으니까. 근데 시즌은 진단이고 계속 세 개 다 필요하잖아요. 그럼 아직 계속 진단해요. 내년 초까지 해야 될까 계속. 그러면 앞으로 한 3개 분기 동안 실적이 최소 나오는데 그거 좋죠. 그다음에 알테오젠은 뭐 지금 기술 4조 7천 했지만 앞으로 두세 개 더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신약 플랫폼 기술이 백신 관련된 걸 가장 빨리 잘 만들 수 있는 게 이 신약 플랫폼 기술이기 때문에 이게 가장 세계에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각광을 받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회사라든지 알테오젠은 안 빠지는 거예요. 그다음에 뭐 제넥신도 치료제 관련된 유럽과 같이 하고 있어서 잘 가고 있지. 그러니까 안전한 주식은 진짜 한 1억치 사도 괜찮은 주식은 잘 가는데 말 그대로 요즘 같이 아무것도 없는 게 갑자기 막 올려서 산 것 같다 하면 다음날 네. 그럼 빠지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신풍제약이다. 그러면 신풍제약은 치료제 관련된 이 말라리아 치료제를 해서 하는 말라리아 백신인데 이걸 해서 이제 코로나19로 한다니까 임상 이상 성공했다 뭐 허가받았다니까 빨리 될 것 같지만 그거 해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네. 이런 건 내용이 아직 없는 거예요, 확실한 거. 근데 막 계속 올라가니까 계속 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러면 빠져서 15만 원 갔다 바로 5만 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정확한 게 아니기 때문에 확실하게 미래가 딱 보이는 것들은 지금도 안 빠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우리 투자자들이 잘 모르면 이제 초보자는 가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은 뭐 이런 백신이 나온 거라든지 치료제 하는 것은 아직까지는 뭐 매도 안 해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알겠습니다. 최근에 뭐 갈대 같다라는 표현을 쓰기는 했는데 뭐 기술 개발이라든지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들보다는 이제 이슈로 인해서 함께 끌어올려졌던 종목들이 이제 좀 많이 변동성이 컸던 것 같아요. 자, 이건무 전문가님의 의견을 네. 듣기 전에 오이님이 근데 머리색 원래 검정이었나요 하셨거든요. 염색한 것 알아보신 게 너무 신기해가지고 감사합니다. 맞아요. 검정색으로 염색을 했고요. 자, 그러면 전문가님께서는 최근에 이 모더나 관련된 호재들 우리 국내 주식의 수혜는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네. 오늘 사실 바이오 종목들 움직이는 것보다 볶음머리가 더 중요한 것 같긴 합니다. 내가 변화를 줬다는 거. 네. 네. 일단 뭐 시청자분들이 더 적응을 잘하기 위해서는 앵커님의 눈부신 모습도 필요하죠. 일단은 종목인데. 이 백신이라든지 치료제 관련된 종목들이 변동성이 커요. 그래서 이제 주의는 필요하다라는 거 이야기 드리겠고요. 재료를 안 쓸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주요 국가, 주요 기업들이 백신 또 치료제 개발을 위한 임상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머지않아서 이 패스트트랙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조금 더 앞당겨지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질 거로 보고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게 가장 중요하겠죠. 백신이 나온다라는 포인트 이것을 통해서 바이오 종목을 사야 된다가 아니라 백신이 나온다라는 포인트 때문에 증시가 안 빠진다가 포인트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힘들었던 증시가 아직까지는 경기 회복에 대한 회복을 했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은 회복하는 과정에 대한 기대감, 에너지를 줄 수 있는 원동력은 코로나 백신 나온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때문에 이 지수에 대한 흐름, 지수의 하방 경직성이 강하다. 그러니까 지수를 좀 더 자신 있게 보라는 얘기겠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코로나19 백신 치료제 관련된 후보 물질 관련된 종목들, 네. 그리고 직접적인 회사들, 그리고 다국적 제약 회사와 연결고리가 있는 회사들, 이런 회사들은 계속 주식 시장에서 재료를 쓰십시오. 다만 주의는 하셔야 돼요. 변동성이 커요. 올라가는 것도 크고 떨어지는 것도 커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는 필요하다. 투자에 대한 경험이 적은 분들은 일단 보세요. 근데 경험이 있는 분들은 네. 이 변동성에 대한 대응 철저하게 하셔야 된다. 그래서 지금은 이들 종목들에 대해서 수익을 만들 때는요. 최근에 신풍제약이라든지 신일제약 같은
기업들은 굉장히 많이 갔거든요. 그렇죠. 단기적인 상승에 대한 욕심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가는 케이스는 흔한 것이 아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주가의 특정 주요 수급 세력의 움직임에 의해서 이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흐름들을 기대하면서 모든 바이오 종목들을 선택하면 안 되고요. 일단 단기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표현 많이 쓰죠. 방망이를 짧게 잡고 주루 플레이. 일단 1루부터 살아 돌아가야 2루가 가고 3루가 갈 수 있기 때문에 네. 이와 같은 매매 전략 단기부터. 그러니까 수익이 났을 때는 단기 수익점에서는 꼭 챙기면서 대응하셔야 되고요. 네. 그리고 또 변동성이 큰 만큼 리스크에 대한 관리도 신경 쓰셔야 됩니다. 비중을 축소하면서 비중을 정리하면서 이런 전략도 필요하다는 거. 우선은 모더나 이제 관련해서는 어떻게 네, 보세요? 우선은 이제 이 재료가 살아있다는 것을 좀 이야기 드리면요. 네. 실질적으로 이제 백신을 위한 주요 국가, 주요 기업들에 대한 구매 선 주문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모더나라든지 화이자가 가장 빠른 임상이 들어가 있는데 모더나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50에서 $60 선 책정을 했다. 네. 이거는 실질적으로 구매력을 높이는 거거든요. 그리고 화이자 같은 경우에는 $39 선. 두 기업이 가격 경쟁력에 의해서 어떤 기업에 대한 백신을 쓸 거냐 이런 추이는 아니거든요. 누가 먼저 만드느냐. 그리고 둘 다 만들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일단 코로나에 대한 치료를 위한 백신이 나온다라는 게 포인트이기 때문에 어찌됐든 이처럼 가격에 대한 측정이 나왔다. 백신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한층 더 높아졌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오늘 보시게 되면요, 백신에 대한 선 주문량들이 분명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와서는 SK 바이오사이언스를 통해서 아스트라제네카에 대한 위탁 주문이 네. 미리 체결되어 있죠. 어찌됐든 아스트라제네카가 만들 것인데 만들면 그 위탁 생산에 대한 계약 미리 해놓은 겁니다. 그런 것 같이 위탁 생산 기업들에 대한 관심도 좀 필요할 때예요. 왜냐하면 결국에는 어떤 제약사들이 만들었을 때 그 제약군들에 대한 백신이 배를 타고 항공기를 타고 넘어오기도 하겠지만은 주요 거점 지역에 대한 생산 기지에게 위탁 생산을 맡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있는 CMO, 위탁 생산 시설이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관심 있게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주요 기업들에 대한 영향력이 사실 누가 먼저 만들까에 대한 경쟁력이 좀 붙었어요.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임상 3상에 대한 부분들 진행을 빨리 했고 승인을 가장 먼저 내주겠다. 또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그것도 영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프랑스의 사노피가 또 이 백신 개발에 진행 중인데 네. 그 물량들을 미리 선주문을 했어요. 길리어드 사이언스의 렘데시비르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도 샀죠. 다음 달부터 이미 이제 구매가 돼서 실질적으로 일반 사람들이 쓸 수 있는 중증 환자들이 쓰겠지만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쓸 수 있는 그런 물량까지 둘러보게 됩니다. 그런 기업들의 연결이 되어 있는 회사들을 또 찾아보셔야 돼요. 어떻게 보면 모멘텀이 좀 풍부한 시장이다라는 것을 좀 더 부각이 되고 있는데 단 주의는 하셔야 된다. 네. 이렇게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슈가 나오는 상황에서 주의는 분명히 필요하겠습니다. 앞으로 뭐 가격이 책정됐다든지 위탁 생산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조금 더 백신 개발에 조금 더 확신을 주는 모멘텀으로도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까지 조금 꼼꼼하게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어쨌든 현재는 또 아무튼 이제 실적 시즌이잖아요. 그럼 이 제약 바이오주의 실적에 대한 내용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쪽의 실적 어떨까요? 이와 관련된 주가 흐름은 또 어떨까요? 네, 과거에 이제 경험상으로 학습 효과라 그러죠. 경험을 봤을 때는 실적이 나오기 전에 주로 조정을 받아요. 이제 네. 2월, 3월부터 주로 바이오주가 막 올라가면 4월 중순 이후나 해서 5월 달에 이제 주로 실적 나오니까 4월 말부터 5월 초에 그러면 4월 말부터 5월 달 잘 안 좋아요. 그러다가 다시 안 좋다가 여름에 좀 올라가다가 다시 또 8월 되면 또 안 좋거든요. 그 주로 이제 2분기 실적 발표할 때 임박했을 때 8월이나 7월 달에는 아주 주가가 안 좋았어요 그동안. 네. 그래서 왜 그러냐면 실적 나올 때 실적이 없잖아요. 다 주가는 올랐는데 실적 보니까 맨날 적자예요. 불안한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팔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적이 나오기 전에 비중을 만약 하다 조정받는 비중을 먼저 좀 줄여야 될 것 같고요. 네. 한번 제가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면 네. 이게 이제 제약 차트인데 코스닥 업종물에 보면 항상 빠질 때 보면 7월 달부터 이렇게 빠졌어요. 항상 빠지거든요. 그래서 여름 보면 많이 빠져요. 그래서 항상 보면 이 빠진 데는 거의 여름이거든요. 7, 8, 9 이렇게 또 빠지고요. 네. 여기도 이제 여기서 또 빠진 것도 거의 여름이고 작년 10월까지 쭉 빠지고 요것도 5월부터 계속 빠졌어요. 오, 2019년도도 5, 네. 6, 7, 8, 9
그죠? 8월 달까지. 그래서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올라왔는데 그래서 많이 전국 제약주 올라왔네요. 업종 많이 올라왔잖아요. 네. 근데 중요한 것은 박스권 2개로 이게 없거든요. 그럼 이게 올해는 좀 덜 할 것 같아요. 하락이요? 올해는 이제 7월이잖아요. 7월에 네. 이렇게 장대 양봉인데 그러면 8월부터 빠지지 않고 오히려 그래서 아직은 코로나가 계속 있으니까 올해는 아마 더 갈 것 같아요. 팔고 그래서 괜찮은데 그래도 조심해야 되는 게 일본 차트를 보면 계속 가고 있어 거래가 실렸어요. 제약주가 네. 최근에 거래 실려서 네. 반드시 거래가 실렸으니까 지지선을 구축해줘야 되거든요. 그럼 지지가 안 깨져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그래서 500포인트, 800 안 깨지면 괜찮은데 깨지면 좀 위험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거래가 실렸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좀 조심하면서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실적이 나온 거 보면서 주가가 어떻게 움직여 봐야 되고요. 또 네. 이게 이제 고점을 예측할 때가 과거 이제 바이오주를 이렇게 보면 2015년도 막 폭등은 난리 났어요. 3월부터 7월까지 그 10배, 20배 막 갔거든요. 아무거나 바이오점 붙으면 바이오 사업 시작한다면 무조건 3배씩 막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8월 달에 폭락해가지고 그걸 안 가다가 그 다음에 16년도에는 그룹주가 갔어요. 뭐 영진약품도 가 이렇게 네. 이제 그룹주가 가는 것은 다들 제약에서 기본 이익은 나오잖아요. 일반적으로 제약을 팔아서 그래서 안심하고 사람들이 이제 그걸 사는 거예요. 그래도 몇 년 안 가다가 뭐 작년부터 19년도 이제 또 차별화되다가 19년도 신약주 좀 가고 있다가 이제 코로나 전국 따보니까 이제부터 1월 달부터는 시즌이 먼저 갔잖아요. 3만에서 맞아요. 15만가 그냥 가고 그다음에 치료 백신주 관련된 종목들이 가고 계속 가고 지금도 그런 거 좋은데요. 그다음에 최근 들어서 뭐 제약주 한미약품도 잠깐 오르고 뭐 영진만도 갔다가 그럼 제약주가 오르거든요. 신풍제약, 네. 신풍제약은 그거지만 신약부터 전부 다 그러면 그룹주들이 올라간 이유가 코스닥보다도 사람들이 뭐냐면 바이오자석 손해 나니까 겁나는 거예요. 불안하니까 그룹주는 그래도 이건 나더라. 그래서 그걸로 옮긴 거예요. 이게 바로 거의 심리가 충성을 가는 거. 제약주 아무나 막 충성을 맹세하는 게 가면 나는 무조건 들고 자식한테 물려준다고 막 하다가 손해가 나면 이제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충성도가 약해지면 가격 쇼크가 오면 약해지고 그래서 이제 아마 조만간에 잔치가 끝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코로나 백신이 확정적으로 10월에 나온다. 이제 한 달 이제 그러면 그때부터는 진짜 조심해야 되거든요. 대다수가 잔치가 끝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잔치가 언제 끝날지를 요번에 실적 나올 때 꼭 체크를 해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광무 전문가님께서는 실적과 관련해서는 흐름 어떻게 체크하고 계실까요? 우선은 이제 대부분의 제약사들은 실적이 잘 안 나오는 기업들이 많죠. 근데 최근에 와서는 조금은 달라졌다라고 보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지 셀트리온과 같은 큰 기업들이 확실히 나왔고요. 이들 기업들이 실질적인 이 바이오 제품들을 팔면서 실적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실적에 대한 모멘텀도 이제 바이오군에서 좀 찾아보고 있는 그런 때인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질문 내용 중에서는 한미약품의 실적 발표에 대한 의견들이 있었는데 네. 한미약품이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사실 주가는 좀 많이 빠졌습니다. 실적이 당연히 안 좋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제약군에 대한 소비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좀 닫혀져 있는 때였기 때문에 일단 이 내용들은 중요하진 않을 것 같아요. 뭐 제가 그래요? 준비한 내용들은 중요하지 않을 것 같고 네. 대신에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제약군들 또 바이오 종목들에 대한 여러 가지 이 펀더멘탈 관점이 좀 달라질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이제 계속 이 코로나가 아니었다라면은 작년부터 해서 풀렸을 이 항암제 시장에 대한 특허법들이 많이 풀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바이오 시밀러들이 이제 나타날 수 있는 시기예요. 그래서 이 바이오 시밀러 항암제 관련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 실적이 나오지 않더라도 기술에 대한 모멘텀으로 살아 돌아올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역시나 코로나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실적이 진단키트 같은 경우에 실질적으로 제품이 있기 때문에 실적이 좀 나오는 회사이고 그리고 코로나 치료제, 코로나 백신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연결고리를 통해서 모멘텀을 잡고 올라왔거든요. 실적이 사실은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사실 바이오 종목들에 대한 부분들은 당장의 실적이 좋냐 나쁘냐에 대한 부분들보다는 코로나 이후에 어떤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할 것 같고 그걸 별도로 해서 특허가 풀리는 바이오 시밀러 기업들은 조금 더 꾸준하게 보는 관점 이렇게 이야기 드리면 좋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수급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부터 이제 외국인들이 돌아왔죠. 물론 삼성전자를 집중적으로 사고 있기는 합니다만, 자, 이 외국인들의 바이오주 관련 수급은 어떨까요, 최병훈 전문가님? 외국인들이 오늘 이제 많이 판 주식이 이제 셀트리온
네. 364개 팔았어요. 그러면 사일트론을 많이 팔았고 그다음에 삼성바이오 대표적인 이제 또 320 팔았거든요. 네. 그러면 삼성바이오는 6월부터 계속 좀 팔았고 이제 절대적인 고평가로 와 있으니까 그리고 셀트리온은 뭐 최근에 안 팔다가 이제 팔았어요. 셀트리온을 가장 20만 원대부터 올라올 때 외국인이 많이 샀거든요. 네. 그래서 외국인이 많이 사가 30점 차익 실현 측면이 있고 계속 한 달 이상 차익 실현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시즌 같은 거는 뭐 아직까지 뭐 그렇고 전체적으로 보면 차익 실현하는 게 이게 추세적이가 아닐까 보면 고평가된 삼성바이오는 추세적으로 팔았고요. 네. 셀트로는 오늘만 팔고 최근만 얼마 팔고 별로 안 팔았어요. 그런 것은 실적이 좋은 것은 사실은 이제 셀트리온보다는 아니 삼성바이오는 셀트리온보다 2배는 더 고평가돼 있거든요. 5년 뒤에 예상 실적이 반영됐고 셀트리온은 2년 뒤에밖에 반영 안 됐거든요. 그러면 삼성바이오는 팔고 기술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외국인 삼성바이오 파는 거예요. 셀트리온은 단발성 같고요. 네. 그래서 생각해요. 시즌 같으면 뭐 시즌이었죠. 그래서 주도 세력이 전부 차익 실현을 만약에 전체적으로 다 하면 만약 셀트리온을 외국인 주도해서 30만 올랐거든요. 그러면 계속 판다면 네. 추세는 완전 무너지거든요. 근데 아직은 뭐 며칠 안 됐기 때문에 네. 좀 더 지켜봐야만 추세 하락인지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의 이번에 수급은- 실적 나오고도 팔면 이건 추세 하락이겠죠. 그래요? 이렇게 생각해봐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실적 발표 이후에 외국인들의 수급을 좀 체크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이강무 전문가님의 의견은 어떨까요? 일단 바이오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백신 치료제 개발에 대한 기대가 모멘텀이 커져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조금은 주가에 대한 모멘텀 이 크기를 그 이상으로 해서 좀 배 이상 좀 확대가 되어 있기 때문에 네. 과열 현상도 일어나고 있는 게 바이오 종목들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 종목들에 대한 고점에 대한 생각은 계속 우려되고 있습니다. 뭐 어느 시점에서는 이 모멘텀이 꺼질 수도 있어요. 똑같은 모멘텀이었지만은 이미 알고 있는 모멘텀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서는 항상 주의가 필요한다는 걸 이야기 드리겠고요. 그리고 지금 최근에 와서 외국인의 수급에 대한 변동이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장이 사실 우리나라를 잘 안 찾아봤거든요. 외국인이 들어오기 어려운 환경도 아니었지만 지금은 환경이 외국인 들어올 법도 싶은데라는 환경 속에서도 잘 안 들어왔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와요. 네. 그러면은 들어온다는 거는 집중력을 가지고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러면 외국인들이 모든 종목들에 대한 분산 투자하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뭔가 바스켓이 컸던 기업들을 위주로 해서 우선 가장 먼저 선택된 것은 삼성전자예요. 그처럼 뭔가 집중력을 가하면서 들어올 겁니다. 그러면은 그동안에 힘이 분산되었던 것들을 좀 이제 다시 집중을 모아오나요? 시켜야겠죠. 네.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차익이 컸던 기업들은 좀 분할해서 혹은 이제 차익을 실현시키고 다시 한번 또 새로운 곳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지 셀트리온 같은 외국인들이 잘 찾아갈 수 있었던 이 큰 기업인 이 종목에서도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라왔었기 때문에 차익 실현을 여기서 챙기고 다른 삼성전자와 같은 낙폭이 컸었던 종목들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 있다 보니까 외국인의 수급 변화는 바이오 쪽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외국인이 떠났다고 해서 바이오에 대한 모멘텀은 사라지는 것은 아니에요. 외국인은 외국인이기 때문에 바스켓에 대한 정리를 위해서 컸던 기업들 찾아와서 낙폭이 컸던 기업들로 다시 들어가는 네. 이런 것이기 때문에 지금 투자하신 분들은 모멘텀은 한 가지입니다. 코로나 치료제 또 백신 이와 같은 모멘텀으로 보는 것이고 알고 있는 모멘텀인 만큼 주의는 좀 필요하다라는 것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바이오주 관련해서 주의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주시고 계신데 그렇다면 이광문 전문가님의 앞으로 대응 전략은 어떨까요? 우선은 이제 바이오 종목 안에서 그래도 좀 지켜봐야 되는 어떤 종목을 관심 있게 봐야 되느냐. 네. 실질적인 연결고리가 강한 종목을 보셔야 돼요. 물론 이제 후보 물질을 가지고 있다, 개발하고 있다,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로 해서 올라갈 수 있는 기업들도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런 백신이라든지 치료제를 만들 수 있는 기업들은요 정말 이 주요 다국적 기업들밖에 안 됩니다. 우리나라는 사실 백신을 만드는 게 정말 힘든 영역이에요. 임상 산상에 대한 단계도 넘어가지도 못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지원할 수 있는 연구도 사실 어려운 때이기 때문에 네. 미국에 있는 기업들, 영국에 있는 기업들, 유럽에 있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먼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먼저 이제 이 내용이 연출된 게 아스트라제네카가 될 것 같은데 네. 아스트라제네카가 실질적으로 이 연구를 하고 그리고 위탁 생산을 맡기겠다. SK 이 바이오 그룹들이 그래서 올라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연결고리가 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가 화이자보다 늦게 만들든, 길리어드 사이언스보다 못 만들든, 그리고 또 모더나보다 늦게 만들든,
어쨌든 아스트라제네카는 만들 것인데 네. 그 위스탁 생산에 대한 미리 선계약이 나온 회사이기 때문에 SK 뭐 바이오사이언스 그러니까 지금 상장된 회사 중에서는 SK 케미칼이라든지 SK 디스커버리 이 두 회사가 있는데 네. 이 두 회사에 대한 관심은 좀 가져가야 된다. 물론 이제 상승을 크게 했다가 또 하락도 커요. 지금은 이제 그런 자리들을 새롭게 브레이크를 잡는 단기적인 관점도 있지만은 만약에 큰 시장에 대한 숨고르게 나온다라면은 다시 한번 누굴 챙겨볼 것인가 연결고리가 강한 기업들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게 첫 번째는 SK 그룹주들이 아닐까 생각이 네. 됐고요. 그리고 뭐 모더나도 마찬가지고 화이자 와 같은 기업들과 연결고리가 강한 기업들은 살펴봐야 된다.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최병훈 전문가님의 바이오주 대응 전략 또 토픽 종목도 들어볼까요? 실적 발표 전에 일단 비중을 축소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축소한 전략이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대표적인 이제 바이오 시밀러가 삼성바이오, 뭐 셀트리온, 바이넥스인데 저는 셀트리온은 적정 주가가 물론 왔어요. 이제 2년 뒤 영업이익이 한 1조 정도 예상이 되는데 지금 이제 시가총 40조 정도 되니까 40배 이렇게 왔으니까 근데 삼성바이오는 2년 뒤 예상 실적에 한 5천억 정 영업이익이 나와요. 예상이 지금 네. 보면 물론 이제 수주를 하면 더 나올 수 있지만 그 감안해서 5천억인데 시가총이 거의 50조예요. 그러면 이제 지난번에 고가까지 가는 100배가 올라간 거예요, 이게. 주가가 영업이익의 100배까지. 네. 이제 셀트리온은 4, 50배밖에 못 올랐고 그러면 삼성바이오 훨씬 더 고평가라는 거죠. 이 바이오 시밀러는 제조업체나 마찬가지예요. 공장에서 약품을 생산하니까 그래서 고평가다. 그래서 바이오넥스도 지금 현재 기준으로도 2년 뒤 영업이익 200억인데 지금 시가총액 7천억이에요. 그럼 한 30배 넘거든요. 그럼 이것도 고평가예요. 그럼 삼성바이오하고 바이오넥스는 매도해야 되고요. 셀트론도 만약에 여기서 좀 최근에 보고 나서 하면 또 좀 내려갈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시젠도 실적이 워낙 좋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4천억 정도 이렇게 나와요. 4천억 나오는데 지금 시가총액이 그렇게 높지 않거든요. 20배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시즌은 2년 뒤에 예상 실적에 20배밖에 안 돼요. 그러면 이것은 시즌 이제 글로벌 이제 진단 됐으니까 그래서 실적 발표하고 만약에 빠지면 주가 비중 줄여야 되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도 지금은 문제가 없으니까 제약바이오주는 일단 신규 진입은 저는 탑픽 없습니다. 네. 기존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랠리에 즐기면 되고요. 신규 들어갔다가 위험한 지역이니까 잘못하면 손절선을 탈출 시점을 탈출 가격 정확히 정해놓고 가시는 게 괜찮은데요. 안 그런 분들은 이제부터는 관심을 제외시켜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제약 바이오주에 대해서 이강무 전문가님께서는 SK그룹주, SK케미칼이라든지 SK바이오사이언스 쪽에 조금 더 관심을 주셨고요. 최병훈 전문가님께서는 실적을 좀 중심으로 해서 실적 전후로 해서 좀 비중 축소 의견도 드렸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오늘 이렇게 두 분과 함께 제약 바이오주, 특히나 코로나19 백신 치료제 쪽으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여전히 기대감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와 함께 우려감이라든지 경고 등도 함께 들어오고 있다는 점 꼭 염두에 두시고 잘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야인스톡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